자, 오늘은 배열 수식인데요. 여러분, 배열 수식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일단은, 출제 유형이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 또는 배열 함수가 포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일단, 배열이라는 개념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범위끼리 계산하는 게 배열 수식입니다. 물론, 요어서 우리는 범위끼리 계산하지만은 플러스 조건이 개입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배열끼리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공식이 5가지, 기본 정리가 6가지 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 정리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시만족이 있고,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만족은 and 연산자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and 연산 쓰는 건 아니고 곱하기가 동시만족 관계예요. 그래서 논리 곱 연산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 일단 요 말이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시험에서는 동시만족이 거의 95%.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에 어떤 특정 데이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만족할 때는 연산의 관계는 OR인데요. 조건끼리는 더하기 연산합니다. 더하기는 논리 합이거든요. 논리 합은 OR 연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낼 때 나중에 가로를 좀 정해드리면요. 가로가 안 맞으면 에러가 주로 자꾸 뜨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무조건 가로를 묶을 거예요. 나중에 계산 범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배열수식 공식에서 가로가 여러 개 닫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에서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 if가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if를 쓰는 경우는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이 공식입니다.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나중에 두 번 닫습니다. 그리고 if가 있으면 계산할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입니다. 여기 조건 만족할 때 t 값이거든요. t. 그럼 조건 만족하는 동시로 만족하는 행에 가서 계산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인식해서 함수를 썸을 썼다면 합계를 구할 거고요. 평균을 구한다면 에버리지가 들어가겠죠. 문제에 따라서 함수명이 달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콤마 계산 범위가 공식이에요. 야가 t값, 이걸 f값이 0이 있거든요. 근데 요 0은 실기에서는 안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if 다음에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겁니다.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조건일 가로의 시작이거든요. 조건이 넣을 때는 가로를 열어서 조건 넣고 가로를 닫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거거든요. 그래서 if가 없으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로 가야 돼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고요. 계산 범위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if가 없으면 곱하기. 이게 공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개수는 if가 있으면 콤마 1이고요. if가 없으면 곱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똑같습니다.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건 동일하고요. if가 있을 경우는 콤마 1이 들어가고요. if가 없으면 곱하기 1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1은 여러분들 생략 가능합니다. 두 조건이 두 개일 경우. 한 개일 경우는 곱하기 1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true가 나오면 true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주면 야가 연산이 들어가면 야가 1값으로 인식하거든요. 1이 됩니다. 야가 펄스면 0이 되거든요. 그럼 0 곱하기를 하면 0이 되죠. 0은 우리가 여기에 썸을 쓴다면 어차피 개수로 0을 더해봤자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여기 t가 조건 안에 만족하는 경우 만약에 true가 나오고 false가 나오고 true가 나온다면 요 자체로 만약에 합계를 구한다면 0이 나오죠. 근데 이거 곱하기를 해주면 야가 1이 되고 야 0이 되고 야 1이 되거든요. 그럼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두 개가 맞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왜 곱하기를 안 해야 되느냐? true에다가 true를 곱하면요. 야는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를 굳이 안 해줘도 요 값이 나오기 때문에 펄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0이 되죠. 1 곱하기 0이. 0은 아무런 계산할 때 뭐 정각값으로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곱하기 1을 여러분들 안 해줘도 야는 알아서 숫자 1 아니면 0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수로 다 쓸 거거든요. 그러면 다 더하면 썸이랑 그렇고 더하면 개수가 딱 맞아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이고요. if가 없으면 무조건 곱하기입니다. 계산법. 그리고 개수는 여러분들 콤마 1이 들어가고 if가 있으면 없으면 곱하기 1이다. 그딱 네 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조건을 어떻게 넣는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 입력법은 배열 수식에서는 셀 주소가 안 들어가고 조건을 검사할 배열이 들어갑니다. 한 방에 잡아서 주소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가서 논리적 검사를 하는 거죠. 이 범위를 딱 잡아주면 일일이 요 셀에 넣고 자동 처리하는 게 아니고 셀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야가 그 범위로 가서 만족하면 true가 될 거고요. 내게 아니면 펄스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 검사를 이렇게 한 방에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배열에서 true인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산 범위를 잡지 않습니까? 같은 행에 가서 계산 그 숫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한 번만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아니고 무조건 배열 수식은 배열입니다.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이 셀 주소가 들어가서 검사할 범위예요. 조건을 검사할 범위라고 보면 돼요. 이 패턴이 1번이고요. 그 다음 직접 비교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나 문자 넣을 땐 쌍따옴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함수 쓸 때가 있어요. 참조 범위를 그냥 쓰면 이 셀 주소 데이터가 여기에 가봤자 자기 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부분적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A001이 찍혀 있는데 요 밑에 데이터가 많다 칩시다. 어떤 주소의 요 A가 이 참조 범위에 가서 자기 A를 찾아야 되는데 A가 없죠. 딴 데이터도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야가 A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레프트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야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일반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고, 일반 함수가 여러분들 레프트. 예를 들어서, 레프트 함수 적을 때 여러분 일반 함수 공식에서는 주소지만요. 배열에서는 무조건 참조 범위예요. 왜냐면 이 범위에서 한 방에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소했던 공식이 배열 수식에서 참조 범위를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참조 범위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아니고. 보면 기억하면 돼요. 모든 함수는 이렇게 주소가 들어갈 공식은
그래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야가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야가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반 함수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쓰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열 수식 그대로 참조 범위 들어가고요. 비교해서 들어가고 일반 함수 결과값을 구해서 요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조건 입력법이 1번하고 여러분들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셀 주소 찍을 때 혼합 참조가 더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조건부 서식할 때 다 알려드렸어요. 주소 형식 바꾸는 거. 그것이 기억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은 요 개념만 먼저 잡는 거예요. 일단 배열 수식에서 사용하는 범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참조 범위가 있고 계산 범위가 있습니다. 참조 범위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고요. 늘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우리가 표 1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딴 표 2에서 구할 거예요. 그럼 떨어져 있는 표 1의 범위를 잡았을 때 표 2에서 어떤 셀 주소 가서 배열 수식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자동 채우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잡았던 이 범위는 고정을 안 하면 야가 밑으로 당기면 야도 밑으로 밀리죠. 그래서 참조 범위하고 여러분들 계산 범위는 계산의 범위죠. 이 두 개는 절대 참조. 근데 항상 절대 참조는 참조 범위고요. 계산 범위는 절대 참조가 거의 90%인데 혼합 참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행만 구조. 야는 옆에 또 다른 계산 범위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구하기 위해서 행만 고정시키는 혼합 참조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향으로 풀어주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야가 못 움직이게끔 행만 고정되는 주소를 넣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밖에는 참조 범위나 계산 범위는 다 고정. 그리고 6번은 배열 출시기의 조건 힌트는 무슨 별이거든요. 별이 들어가면 조건 힌트고요. 종결은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치면 배열 수식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입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프린터 보시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볼게요.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표1 데이터를 요걸 사용해서 표2에서 결과를 구할 거거든요. 그 문제 보면 성별로 돼 있죠? 성별 M, W가 조건 1입니다. 그러면 야가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 가서 M을 찾을 거냐면요. 바로 선수 코드 요것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조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조건 입력할 때 야를 찍을 거예요. 같은 것을 찾기 때문에 연산자 넣을 거거든요. 야가 여기로 와서 지 것을 찾을래도 M이나 W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옆에 또 다른 데이터가 붙어 있죠. 그러면 야가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참조를 그냥 잡아도 못 찾으니까 앞에 요 데이터만 부분적으로 추출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줘 놓고 찾으라면 야들이 찾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패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공식에서 조건 입력법에서 요 패턴이 부분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그때는 레프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왼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레프트 써가지고 요 앞에 한 개만 다 추출할 건데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식에서 인식하는 부분적 그것만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 나중에 레프트 쓸 거거든요. 그럼 선수 코드 범위를 잡을 거예요. 참조 범위는 나중에 고정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개만 추출해서 식이 쭉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안에서 처리되는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이 범위가 어떻게 처리되냐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요 범위로 변경돼서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만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주소 찍었던 데이터가 올라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야는 만약 M을 먼저 찾는다면 야는 펄스가 쭉 나올 거고 야는 true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true가 나와 있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뭘 구할 거냐면 기록을 구할 건데 첫 번째로 빠른 기록. 기록을 따지면 여러분들 지금 스모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순위라에서 랭크.eq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순위 함수가 안 나오고 스몰 함수 나온 이유가요. 첫 번째로 작은 값은 어디서 구할 거냐면 기록에서. 그럼 첫 번째로 작은 값은 제일 빠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1등. 두 번째로 작은 값 구할 때는 요걸 찍을 건 2등. 스몰. 세 번째는 3등 하겠습니까? 그것을 스몰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좀 치우고요. 이제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요겁니다. 일단 기본 함수, 스몰 함수는 이거 함수인데요. 범위 콤마 K거든요.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입니다. 레프트 함수를 많이 쓰니까 이제 다 아실 것 같아. 왼쪽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고요. 자, 근데 요 레프트 함수는 조건,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거든요. 기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보낼 때. 그러면 함수명은 스몰입니다, 스몰. 그리고 서머랑 함수명이 들어가고 괄호 열고 if 다음에 괄호 두 번 열고 원래는 이렇게 두 번 닫지 않습니까? 콤마 찍고 계산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입니다. 조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넣어주면 되고요. 원래 두 번 닫는데 두 번 닫아버리면 이 스몰은 인수가 K라는 인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엑셀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 데이터를 애들이 찾은 거야. 그런데 다음 명령이 없습니다. 이 범위에서 성을 함수는 K라는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건데 하면서 멈춰버리죠. 그래서 sum이나 large 함수 쓸 때는요. 갈로 두 번 닫기 전에 한 번만 닫고 콤마 K 값을 넣어주고 닫아요. 여기 공식. 결과적으로 이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을 구해요. 요 K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주소가 들어가요.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조건이 아니고 K 값에서 찍을 주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소 형식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식을 넣을 거고 옆으로 자동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넣고 다시 밑으로 당길 거거든요. 그럴 때 왼쪽 셀 주소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있을 경우는 요 주소는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뭐요 주소가 그럼 조건을 요걸로 인식하니까 K가 요거와 요걸로 인식하니까 야가 따라오니까 야는 열만 고정이고요. 왼쪽 셀 주소는 위쪽 셀 주소는 조건 때문에 또 찍을 거 아닙니까? 그냥 K 때문에 찍을 거예요. 그러면 위쪽 주소 찍었을 때 우리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야도 열방향으로 바뀌어야지 야를 구하죠. 찾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야가 이 주소가 밑으로 내려오면 고정을 안 시키면 야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위의 주소는 행이 못 움직이게끔 행만 고정이고요. 왼쪽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바람에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야는 열만 고정. 그래서 F4키 세 번이고요. 야는 두 번입니다. 제가 주소 변화를 좀 보여드리면요. 나중에 조건 때문에 K 때문에 찍을 거 아닙니까? F4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렸다만 열만 고정된 주소가 되죠. 반대로 위 주소는 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나는 요 밑에 당겼을 때 야는 옆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야는 행만 고정. 행만 고정할 때는 주소 찍고
F4키를 두 번을 누르면 행만 고정된 주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는 세 번, 야는 두 번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 전제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왼쪽은 열만 고정인 거예요. 제 오른쪽으로 안 당기고 그냥 야가 없다고 치고 밑으로만 당기는 문제라면은 혼합 참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안 당기니까. 근데 요 위에 주소는 밑으로 당기니까요. 야는 행만 고정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은 세 번, 이쪽은 두 번입니다. 그거 헷갈리면 야구 베이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홈 베이스고요. 1루수, 2루수, 3루수죠.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위쪽은 두 번, 요 왼쪽은 세 번.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혼합을 가요. 음. 자, 그러면 요 공식은 이제 결론은 요겁니다. 그럼 K는 왼쪽 셀 수식을 겁니다. K번째 작은 값이니까. 야는 K 값을 의미하더라.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말로써 한번 넣어보면, 자, 여러분들 요거죠. 스몰 해가지고 여러분들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left를 쓸 거 아닙니까? 왜? 부분적으로 추출해줘야 돼. 원래 참조 범위죠. 선수 코드 범위 야는 당연히 고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을 한 방에 다 할 거예요. 발로 닫고. 그 추출했던 값이 있겠죠? 새로운 참조 범위죠. 여기서 위쪽 찍으면 야들이 찾으러 가는 거죠. 같은 것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요까지가 조건일 가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위쪽 셀 주소는 밑으로 자동 채우게 하는 바람에 야는 행만 고정. F4키 두 번입니다. 참조 범위하고 뒤에 있는 계산 범위는 고정입니다. 발로 닫고 콤마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죠. 이 기록 범위도 고정이에요. 야도 고정이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왼쪽 셀 주소는 K 값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뒤에 제가 요것을 여기에 갖다 붙여볼까요? 이렇게 하게 더 낫겠습니다. 보기에는. 야는 K번째 여기서 여러분들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왼쪽 셀 주소의 의미는요. K 값을 의미하는 거죠. 야는 K번째 장, K 값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들 요까지 하고 갈로를 닫아주면 우리가 만들 식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꼭 쳐야 됩니다. 종결. 자, 요것을 입력할 건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오늘도 처음이다 보니까 식이 옷은 낯설죠. 근데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집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I 3셀에 가서 자, 넣어하시고요. small SM만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K번째 작은 값인데 조건이 개입되죠. 음, 어디서 남자 중에서 기록이 가장 첫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1등이죠. 그러면 우선 if를 쓰는 경우는 if 다음에 갈로를 두 번 열고 자, if 다음에는 갈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을 겁니다. 자, if 할 때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자, 우선 조건을 여기에 선수 코드만 쭉 잡아주면 야가 못 찾죠. 그래서 엑셀이 요구하죠. 사용자한테 앞에 거만 추출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래야지 야들이 와서 찾죠. 이에서 찾으려면 엑셀이 그러죠. 못 찾겠다 이거죠. 음. 그거 때문에 레프트가 쓰이는 거예요. LE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일반 함수에서는 주소만 찍으면 되지만은 배열 수식은 한 방에 잡아서 한 방에 구할 거거든요.
통째로 다 잡습니다. 범위를. 그러면 선수 코드라는 요 필드명은 잡지 마시고요. 요 참조 범위 안에서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누워서 왼쪽에서 콤마 한 개만 추출하겠다 이거죠. 그럼 얘들이 나중에 우리 종결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나중에 안에서 해석되기를 범위가 여러분들 요 안에 새로운 참조 범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 우리가 어떤 계산하는 과정은 엑셀에 알아서 해주잖아요. 요 범위를 인식해서 계산 조건을 검사하거든요. 우리는 식만 이렇게 잘 넣어주면 돼. 이까지가 새로운 참조 범위. 자, 조건 제일 처음에 넣었고요. 연산자 같은 걸 찾겠다는 n과 같은 것이 찾겠다 그 말이죠. 주소 i2. 그러면 야가 새로운 참조 범위 비교 연산자 셀 주소죠. 요 순서가 여러분들 우리 요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당겨놓고 여기 여러분들 요 순서 요 조건 1 요 순서가 어떻게 는 거냐면 이 문제는 조건 입력 순서를 이 문제는 일반 함수를 사용해서 참조 범위에서 따로 추출한 겁니다. 참조 범위. 레프트 함 쓴 거죠.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셀 주소 요것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요 부분. 요 순서로 넣은 겁니다. 거기 내려와서 이거죠. 일반 함수가 들어가고 새로운 참조 범위 비견산자 셀주소. 자, 그러면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건인데 가로를 닫기 전에 이 주소는 밑으로 나중에 자동 처리할 거니까요. 야가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야는 옆으로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만 고정 F4키 두 번. 그러면 I 달러 2가 되죠. 그리고 요 뒤에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닫힙니다. 그래서 if가 있으면 여러분들 콤마 계산범위죠. 콤마 찍고 뭘 구할 거냐면 기록을 구할 거거든요.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 야도 고정. F4키 한 번입니다. 원래는 가로를 두 번 닫지만은 서머리나 라지 썼을 때는 K를 넣어주고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갈로 닫고 콤마 K 값은 주소거든요. 순위. 저처럼 이렇게 가려졌다면 찍기가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순위, 요 필드명 주소 찍고 아래 방향키로 내려오면 주소가 바뀌거든요. H3으로. 그리고 요하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는 바람에 야는 오른쪽으로 따라오겠죠. 상대 참조면. 야는 열 방향 움직이면 안 되고 밑으로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는 열만 보죠. F4키 세 번. 그럼 달러 H3이 되죠. 그리고 다 끝났어요. 마지막 가로. 마지막 가로는 항상 시커멓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어, 2시간 45분이 나와줘야 되고요. 밑으로 당겼다가 다시 밑으로 옆으로 당겼다 놓고 자동 처리 하고 난 뒤에 놓고 다시 당겨야 돼요. 자, 가로수가 안 맞으면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가로 때문에 강조했어요. 자, 여기 보시고 에러 떴으면 가로수 먼저 체크하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자, 요거 조건이고 콤마 계산 범위 야는 케이크 확인해 보십시오. 자, 2번을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올라가서. 요번에는 여기에 인원수를 구할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면 하기 전에 문제 파악을 먼저 해드리면요. 요거 기록 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기록 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의 인원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기록 내라는 건 요 기록보다는 같거나 기록은 여러분들 요 안에 들어가려면 이하값이 돼야 되죠. 어. 그럼 결과적으로 3시간 이하로 들어가는 건 이하 연산자입니다. 기록 내가 되는. 그러면 조건은 한 개밖에 없고요. 어디서 찾을 거냐면 기록 범위에서. 그럼 기록 범위에서 요거보다는 같거나 작은 값이면 3시간 이내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인원수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원수 구하는 거는 개수거든요. 개수. 개수는 1이 들어가요. if가 있으면 여러분들 콤마 1이고요. if가 없으면 곱하기 1입니다. 그럼 공식부터 설명드리면 조건 요겁니다. 기록 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기록 내는 여러분들 요것은 이하를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사용. 밑에 적어놨죠? 기록 범위에서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를 쓴다는 거. 인원수니까 1이죠. 근데 콤마 1이죠. if가 있으면 콤마 1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자 함수명은 여러분들 sum하고 if를 쓰랬죠. sum 쓰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2번 열고 2번 닫고 조건은 제가 무조건 가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if가 있으면 콤마 1입니다. 이 공식은 그러면 이것을 문제 대입하면 요거죠. 우리가 조건, 기록 내 3시간 이내에 들어오려면 기록 범위가 참조 범위입니다. 여기서 3시간 이하 값만 엑셀이 한 방에 다 찾을 거예요. 셀을. 그리고 찾았던 것에 대해서는 요 T값이거든요. 1을 아니면 펄스가 되겠죠. 왜? F값 안 넣었으니까. 이 만점 1 펄스. 이 펄스는 여러분 썸을 쓰면 합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 2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우리가 집어넣을 식입니다. 음. 여기 조건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위쪽 셀 찍을 때는 여러분들 참조로 우리는 오른쪽으로만 당길 거거든요. 그럼 위쪽은 여러분들 아래로 자동 채용 안 한 이상은 혼합 참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 교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판사나 야를 습관적으로 F4키를 2번 늘려서 만드는 답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꼭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은 채점기는요, 뭘 검사하냐면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들 지금 I열을 채점기에서 보는 거거든요. 열이 만약에 고정돼 있으면 이 정답은 오답입니다. 왜? 못 움직이니까. 근데 채점기는 행이 고정되던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 이렇게 답안이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꼭 틀릴 것 같은 느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밑으로 땡기지도 않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합 참조를 써도 되고 혹은 상대 참수도 관계없습니다. 야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 요식대로 한번 넣어보면 요식 그대로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면하시고 여러분들 썸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2번 열고 조건은 기록 내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3시간 이내에 들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참조범위 조건을 검사할 범위죠. 기록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가 참조범위예요. 주소가 찾을 범위죠. 자, 여기까지 잡고 야는 항상 고정입니다. 참조 범위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찍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이야기로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옆에 거 찍고 여기로 5조 이동하겠습니다. I8은 그대로 둬도 된답니다. 요까지가 조건 1이 끝났거든요. 자, if가 있으면 인원수 구할 때는 콤마 1입니다. 콤마 1. 그리고 가로를 번 닫아줍니다. 2번 열고 2번 닫아주면 가로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은 안 생긴다.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세 명이 나올 거고 밑으로 당기면 3명, 7명, 12명, 16명. 식으로는 혹시 에러 떴으면요. 요거 보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조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 구할 때는 if가 있으면 공식입니다. 콤마 1. 없으면 곱하기 1. 보면 기억합니다. 여기서 콤마 1을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2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 시트는 배열 수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구조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 그 표 3,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걸 사용해서 표 2에 가서 여러분들 노란색, 여기에서 결과를 구할 거예요. 분위기가 왼쪽에 데이터 찍혀 있고 위쪽에 찍혀 있으면 조건이 두 개예요. 여기 바로 문제 보면 구분과 품목별 돼 있죠? 야는 구분별 신상인 동시에 바지인 것만 찾아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또 건수가 나오면 개수거든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야를 먼저 하도 되고 야를 먼저 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왼쪽, 위쪽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공식으로 말씀드리면요. 구분별이 여러분들 조건 1이고요. 그다음에 품목별이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판매 건수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if가 없죠. if를 쓰라고 안 쓰라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문제 속에 이렇게 있어요. if가 빠지면 우리는 풀 때 개수를 구할 때는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를 굳이 안 해도 야가 어떤 이런 원리예요. 지금 설명했던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조건 1을 검사할 부분, 배열 검사한 거죠. 참조 범위 어떤 데이터가 몇 개만, 세 개 정도만 해볼게요. 배열 1, 참조 범위 1, 참조 범위 2가 조건 따로따로 검사한 범위라. 그럼 어떤 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 여기로 가서 집기 맞으면 요 셀은 true라고 인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true, 야도 true입니다. 조건이 검사할 때 야는 여러분들 true고 야가 펄스가 나왔어요. 내 조건 만족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엑셀이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면 조건 1이 검사했던 결과는 다 맞고 조건 2는 넣었던 주소가 들어가서 자기께 맞는 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어떤 관계가 되냐면 연산의 관계 곱하기 되잖아. 곱하기. 그러면 우리 잘 보면 썸이 가로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요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요 썸을 계산할 인수값으로 인식하거든요. 우리 인수라는 것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야가 인식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곱해볼게요. 왜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이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럼 1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인식이 돼서 야를 썸에서 인수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봉수로 만족하는 개수는 하나, 두 개죠. 그걸 합계를 내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요것으로 구하는 거예요. 개수를. 그럼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이거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곱하기 1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주니까요. 근데 조건이 한 개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한 개밖에 없는 식이라면요. 조건이라면 이렇게 조건이 검색되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 곱하기를 안 하면 야를 인수로 써야 되거든요. 썸이. 그럼 여러분들 썸을 하면 여러분들 그 논리적 표현값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요것이 인수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몇 개 나와야 되냐면 true인 셀의 개수는 하나, 둘,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0이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두 명이 만족하는데 0이 나온 이유가 야를 인수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를 곱하기를 해주면 true인 것이 여러분들 연산을 곱하기를 해버리면 야가 1값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럼 제가 곱하기 1을 이렇게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뒤에는 왜냐하면
뒤에 이건 조건이 두 개는 관계없지만 한 개인 경우는 곱하기를 해주는 이유가요. 반드시. 그러면 요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요 값으로. 그래서 하나, 두 명이 여기서 구한 값으로 개수를 구하더라 이거죠. 한 개일 때는 곱하기를 해줘야지만 야 1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0, 1. 그러면 합계를 내면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곱하기를 꼭 넣어줘야 되고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곱하기 1을 할 필요 없고 알아서 true면 1값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더하면 그게 바로 야가 개수가 되더라 이거죠. 그런 원리로 이제 곱하기를 하느냐 말이야. 보면 곱하기를 하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생략할 수 있지만은 굳이 넣어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안 넣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썸 다음에 가로 if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 열고 한 번. 아니 두 번 닫는 거 아닙니까? 왜 한 번입니까? 아, 조건은 빼야 돼. 조건 가로가 빠지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 열고 여러분들 한 번 닫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또 레프트를 쓰는 이유가요. 올라가서 여러분들 신상이 어디 가서 직걸 찾을 거냐면 참조 범위를 잡아준다는 소리는 우리가 내가 요것을 잡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네 것 찾아라 이겁니다. 근데 신상이 막상 가서 찾아라 했더만은 옆에 주변에 다른 데이터도 붙어 있잖아요. 그럼 못 찾는다 소리죠. 그래서 엑셀이 우리한테 요구하죠. 아, 요거 앞에 두 개만 추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랩스 가지고 두 개를 일괄적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한 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말을 붙이면 새로운 참조 범위라고 보면요. 레프트 쓰면 나중에 왼쪽에서 두 개를 일괄적으로 추출하면 이 데이터만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와서 찾을 수 있어요. 레프트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럼 조건 1에서 뭘 쓸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 구분별에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생성해 줘야지만 여러분들 누가 이 아들이 가서 요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쓴 거예요. 그때 이제 레프트 쓸 때 여러분들 배열 출시기에서는 일반 함수와 틀리게 레프트 쓰면요. 한 방에 다 추출해서 구하기 때문에 셀 주소가 아니고 참조 범위 잡고 여기 숫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일반 함수 공식이었던 주소는 다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만 기억하면. 근데 얘는 고정입니다. 항상. 그러면 여기 그 말이죠. 자, 레프트 쓰는 이유가 판매 구분 범위에서 두 개만 추출한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용자가. 그럼 약을로 와서 직걸 찾을 수 있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왼쪽 셀 주소는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해서 야를 다 구할 거예요. 오른쪽을 당기다 보니까 야가 니는 오른쪽으로 따라오지 마. 니는 밑으로만 바뀌어. 그 말이죠. 그래서 야는 왼쪽은 열만 고정이다. 위쪽은 이제 우리 또 놓고 밑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줘서 밑으로 밀리면 또 안 돼. 야는 옆으로만 바뀌어서 이 아들만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 셀 주소는 행만 고정, 밑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는 세 번, 야는 두 번. 헷갈리면 3루수, 2루수.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곱하기 여러분들 두 번째는 품목 범위고요. 조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지를 찾기 위해서 요거는 따로 추출해 줄 필요 없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함수 쓰는 건 없고 그냥 참조 범위 잡아주면 돼. 야가 조건 2에서 쓰는 참조 범위. 잡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네 거 찾아서 논리적 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두 번째 넣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판매 범위, 판매 구분 범위하고 품목 범위는 우리가 야들 우리 참조 범위라거든요. 셀 주소 가서 자기 걸 찾을 겁니다. 이 참조 범위는 여러분들 절대 참조 F4키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셀 주소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당기는 문제니까는 열만 보죠. F4키 몇 번? 세 번. 위쪽 셀 주소는 밑으로 당기는 자동 출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는 팽만 보죠. F4키를 두 번. 이렇게 주소 형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 요거 할 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그 주소 형식, 주소 변화가 없으면 결과가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할 때. 자, 그러면 요것이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2가 끝났죠. 가로 두 번 열었으면 한 번 닫는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절층 올라가서 넣어하시고요. 그러면 썸하고 레프트만 쓰랬죠. if가 없는 경우죠. 레프트 쓰는 것은 조건 1 때문에 쓰는 겁니다. 썸. 가로를 만듭니다.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왼쪽부터 검사해 보게 되죠. 요거부터. 얘는 판매 구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 잡으면 못 찾을 거니까 왼쪽에서 두 개 추출한 값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프트를 써야 됩니다. 가로가 1이죠. 판매 구분 범위, 원래 참조 범위에서 그 말이에요. 고정.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한 값을 만들어줘야지만 야가 찾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 가로는 레프트 가로가 닫힌 겁니다. 비교연산자, 같은 걸 찾겠다 이거죠. 신사. 자, 왼쪽 주소를 찍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F4키 세 번, 삼루수, 열만 고정, 가로 닫고. 요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닫힌 거. 그 다음에 조건과 조건이 동시만족이거든요. 곱하기. 자, 조건 2 가로가 열린 겁니다. 자, 조건은 가로를 묶는 데 있죠. 두 번째 조건은 품목 요 참조 범위에서 그 말이에요. 야는 고정입니다. 이꼴 위쪽 셀 주소와 같은 데이터를 찾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나 가려졌다면 왼쪽 찍고 오른쪽 방향 키로 바꾸면 바뀌고 여러분 찍으시면 찍으시면 그리고 야는 밑으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야는 행만 보죠. F4키 두 번. 그래서 이루수 가로 닫고 이 조건이 가로가 인 겁니다. 그리고 if가 없으면 건수가 개수거든요. 개수 구할 때는 곱하기 1이지만은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 가로를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조건 가로 빼고 한 번 닫는다. 음.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2가 나오죠. 자, 옆으로 꼭 당겨야 됩니까? 밑으로 당겼다가 이리로 가면 안 됩니까? 됩니다.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오른쪽 가도 요 방향도 관계없어요. 여기 편하면 이렇게 하도 되고 밑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가도 관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 3, 2, 4, 2, 4 옆에 제가 답안 내놨거든요. 여기 답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에 거 보고 내가 했는 거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음. 왔다 갔다 하면 넣어놨으니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문제 출제는 이번에 1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야가 긴가민가한 상황입니다. 왜? 좀 약간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처음에 함수 처음이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 여기 약간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로 배열 수식은 40개 정도 푸시면 돼요. 40개면 기출 20회 분량이거든요. 1회당 두 문제씩이니까. 16개 올려놨잖아요, 제가요. 그거는 그 풀면 32개, 지금 풀면 10회니까, 5회니까 10개 하면 42개가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한 문제 빼고.
이상한 거 나왔을 때 그거 빼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번이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아까 했던 거와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여기 앞 위에 하고 대입한 식입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틀렸으면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조건임, 야가 조건이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두 번째 문제 한 개만 구하는 거거든요. 자동차기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참조 범위, 계산 범위 다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자동차기 때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문제 보면 판매 수량을 이용하여 요것만 쓸 거예요. 요것만. 요거까지. 그어서 M8셀의 판매 수량의 하위 세 번째까지 요 키워드는 또 까집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단순한데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서머를 할 때 서머는 아까 범위에서 K번째 짱값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하위 세 번째까지가 이내라는 뜻이거든요. 요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문제 유형은 좀 틀려도 포인트는 요 문제가 이까지가 좀 나오거든요. 요때 비교연산자는 이하를 써야 된다. 뭐 세 번째 인 나오면 같다는 뜻이지만은 까지는 틀려요. 그럼 하위에서 특정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 아닙니까?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앞에 나중에 뭘 잡을 겁니까? 참조 범위 요 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값이 나오는 값보다 까지 이내인 숫자만 찾을 거다. 그러면 하위라는 요 타이틀 때문에 하위는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하가 같이 나왔던 값이 어떤 값이냐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이 값보다는 이내인 값을 찾기 위해서는요. 작은 값 중에서 같거나 이하 값이 돼요. 이하보다는 크면 안 되죠. 이하보다는 최대한 같거나 이하 값이면 이내에 들어가더라 이거죠. 숫자 범위에서. 그래서 이하를 써야 되고요. 반대로 라지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라지는 범위에서 K번째 큰 값입니다. 그러면 상위 세 번째까지가 나왔다 친다면요. 상위 값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어떤 구했겠죠. 구했다면 어떤 참조 범위에서 요 값보다 요 값에 이내가 들어가려면 같거나 약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커야 되죠. 내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크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 값은 상위 세 번째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을 쓴다. 하위가 나오면 이하. 비근산자. 상위가 나오면 이하를 써야 됩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습니다. 판매 수량 범위에서 판매 수량 하위 세 번째 안에 드는 값을 여기서 찾을 거예요. 여기 조건. 그럼 판매 수량 범위가 몇 번 쓰이냐면 한 번, 참여 범위 한 번, 썸을 쓸 때 범위로 또 쓰고, 또 계산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구할 거예요. 구해서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에버레이지 다음에 에버레이지하고 if가 사용되는 경우죠. 그럼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함수명은 평균함수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if 다음에 무조건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입니다. 콤마. 야가 원래는 t 값이죠. f 값은 생략. 안 넣으면 원래 0을 넣어주는데 안 넣어주면 펄스로 출력될 거 아닙니까? 펄스는 평균 계산할 때 아무런 인수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true인 숫자만 정확하게 평균 계산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세 묶어준다면 묶어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가로가 세 번 닫히는 거죠. 그죠? 음. 계산번호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아, 그래도 관계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 잘 가로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에버레이지 다음에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판매수량 범위가 참조범. 요거는 굳이 달러인 고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관계는 없고. 왜냐면 한 개의 셀에만 구하는 거잖아요. 자동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이하 넣고 small. 판매수량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같거나 작은 값을 이하 값을 여기서 찾겠다 이거죠. 거기 하위 세 번째 이내 값이죠. 그 숫자만 그 숫자만 들어있는 행만 찾겠죠. 그 행에 같은 행에 있는 판매 수량 범위에 가서 그 숫자만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것을 뭘 구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콤마 계산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입니다. 갈로 두 번 닫으면 되죠.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두 번 닫는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판매 수량 범위 세 번 쓰이잖아요. 그럼 한 번 요거 할 때 복사해 놓으면 편합니다. 요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한번 해보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 개의 셀에서만 구할 거예요. 여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연하시고 자, 평균이니까 함수명은 스타트, 에버리지,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 범위 H12부터 어디까지? H30까지 잡고 고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해하노 여러분 요 복사를 해놓으면 좀 편합니다. 복사하시고 요거 복사하면 편해. 그 다음에 스몰 할 때 여러분들 똑같은 판매수량 범위 들어갈 거거든요. 이건 일반 함수가 들어간 경우죠. 조건 입력법으로 따지면 네 번째 거죠. 스몰 그 다음에 갖다 붙이고 판매수량 범위에서 콤마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겠죠. 요 일반 함수에 나온 결과값이 여기 가서 찾는 거예요. 이 약값만 찾는 거죠. 야가 조건 1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걸 또 왜 닫는 겁니까? 방금 닫을 거는 스몰 가로가 닫힌 거고요. 이거는 조건 1 가로 닫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아닙니까? 콤마 또 갖다 붙이면 되죠. 똑같은 판매 시장 범위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쓰네요. 이 범위들. 그리고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두 번 닫는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2가 나오겠습니다. 평균이 2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식으로는 요겁니다. 여기 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개를 넣은 이유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고정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고정하면 틀리고, 고정 안 하면, 뭐, 그거 없어요. 얘는, 범위만 체크하겠죠. 왜? 얘는 자동 체크하는 게 없으니까. 측정기는 두 가지를 다 정답 처리합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할 필요성 없습니다. 저까지 여러분들 2번 문제고요. 확인해 보시고. 자, 출제용 3번인데요. 1번 문제 보시면 배열 수식 3을 이동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그럼 문제 보면 표 1을 사용해서 부서별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할 건데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2 여기서 구할 거예요. 그럼 부서별은 조건 1입니다. 야. 그러면 관리부, 야가 그러죠. 내 어디 가서 내 거 찾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사용자가 뭘 잡아줘야 되냐면 야들이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거기 참조 범위거든요. 요걸 참조해서 네 거 찾아내 이거죠. 그러면 야가 참조 범위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걸 찾는 거 아닙니까? 비교현상자 넌이 들어가고 이 주소를 찍을 거예요.
요번에는 자동 채우기 할 때 여러분들 밑으로만 당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만 당길 때만 혼합 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어. 그래서, 밑으로 당길 때는 상대 참조 써도 관계는 없다는 소리죠. 그럼 고정, 뭐, 혼합으로 안 갈 겁니다. 그냥. 가셔도 관계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냐면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 업무 달성도 범위가 계산 범위. 그죠? 그럼 여기서 트루인 거면 탁탁탁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로 가서 이 숫자만 인식하겠죠. 그것만 평균을 구하더니 그죠? 그러면 그렇게 구한 평균을 문제 보시면 평균값이 표시해가요. 여러분들 76.5가 나온다면 76.5 다음에 점이 붙죠. 0이 나온다면 0.0점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 이거죠. 표시 형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는 2021년도부터 시험에 아주 인기가 있는 일반 함수입니다. 배열수에서는 텍스트 함수가 시험에 등장하면요. 항상 형식이 주어집니다. 형식은 다양합니다. 이것처럼 숫자 뒤에 어떤 문자를 붙이는 거, 텍스트 붙이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첨단위 구분 경우를 100분율로 표시하되 플러스 소수점 자릿수, 뭐 몇째 자리, 몇째 자리,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0.0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고 점 붙이는 거, 글자. 그럼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는 공식이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이 형식은 셀 서식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럼 인수값에 대해서 지정한 형식으로 바꾼 함수거든요. 그러면 인수 요 자리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결과값에서 요 형식으로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등장하면 인수 자리에 다 배열 수식이 들어요. 여기 값이 구해져야지. 인수 값에서 요걸 바꾸기. 그 형식은 0.0인 이유가요. 우리 그때 잠시 또 언급했지만은 어 0으로 정의하면 샵하고 0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샵은 입력값이 없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지만은 0은 입력값이 없어도 0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0이 된다 0.0점이 돼야 되니까 0으로 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숫자는 무조건 0으로 가면 되겠죠. 형식에서. 천단의 구보기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시험에서. 음. 우리는 요거만 집어넣으면 끝나네. 요 배수식. 요거는 요 형식에 요거 넣어주면 되거든요. 초점 첫째 절에 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 달성대 평균을 구하는 배수식은요. 여러분들, 면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콤마 이상범위죠. 이것을 여러분들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고 부서별이니까 야를 대입해 보면 말로 써 넣어 보면요. 조건 1, 요 자리에 우리는 요게 부서명을 잡아줘야 되겠죠. 참조 범위로. 여기에 여러분들 부서명을 잡고 참조 범위도 이꼴 여러분들 왼쪽 셀 주소 요거는 혼합 참조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 다. 근데 부서명 범위는 야는 여러분들 고정입니다. 야가 조건 1이 끝났어요. 자,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콤마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으면 되죠. 발로 올려다.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 최종식이 오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야를 인수 자리에 넣어야 되죠. 텍스트 인수. 그 다음에 그럼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나온 숫자 값에 대해서 0.0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점을 붙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됩니다.
요렇게 이제 집어넣을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K 4셀에 가서 넣어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하기 전에 텍스트부터 가야 됩니다. 갈로율. 자, 그 다음에 인수 자리에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평균, A, 에버리지.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표일에서 부서명을 잡아주고요. 얘는 고정, 이꼴, 왼쪽 셀 유소. 저는 좀 가려졌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공간을 찍었어. 제4는 그대로 둬도 되죠. 혼합으로 갈 필요는 없고 갈로당.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났습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야, 계산 범위. 야는 고정. 갈로 두 번작. 자, 여기까지는 에버리지 배열 수식 끝났고요. 이제 텍스트 연결된 인수입니다. 콤마. 형식은 쌍따 붙이고 0.0점 한글로 점. 쌍따옴편에만 형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68.0이 나올 거고요. 자동 채우기는 더블 클리어 됩니다. 그래도 밑에 쫙 내려가요. 68.0, 76.5, 81.3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됩니다. 그 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문제 보시면 이제 좀 재미있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프리퀀시 함수, 야 함수는 조금 특이해요. 이 프리퀀시는 어떤 함수냐면 배열 함수인데 지 혼자 쓰더라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 야는 뭐냐면요. 배열이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 따로 구간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배열일은 원본표, 뭐, 무엇을 사용해서 거기 쓰는 표,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배열이 구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배열 1의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가 남습니다. 배열 2에서. 그러면 배열 1의 각 요소들이 배열 2에서 몇 번 등장하는 요소. 자, 근데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요것은 배열 2에서 배열 1에 대한 각 배열 1의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수. 빈도수는 많이 등장하는 수. 어. 여기 1급이라면 2급은 MOD, SG, NL 그 함수 나오거든요. 2급에서는 여러분들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한 게 없어요. 요 함수가 SNGL인데요. 요 함수. 요 함수가 요건 1급이고 2급은 요 함수가 똑같이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 근데 얘는 배열 함수, 얘는 그냥 일반 함수. 이건 2급에서 나오는 거고 1급은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차이점입니다. 얘는 2급. 동일한 함수라면 동일한 함수. 근데 얘는 좀 특징이 뭐냐면요. 부활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얘는 자동 채우기 밑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행방향 없고 옆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문제는요.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한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출제가 될 이유도 없고. 열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한 문제는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열 1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빈도수 각각 구하는 배열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문제는
여러분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 배열 1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가 맞죠. 다른 경우가 여러 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따가 보고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 아니, 그 프리퀀시 함수부터 연습을 좀 하면 제가 보여드리면 특강이 있다 합시다. 그냥 일주일 특강. 지금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러면 수강생이 있어. 다, 나, 다, 나, 나까지. 그다음에 뭐? 출석 1일, 출석 일수로 할까요? 다섯 번, 다섯 번, 5일 특강이면 네 번, 네 번, 두 번. 그럼 여기에 출석 일수라는 여러분들 제가 출석 1이라는 구간을 한 개 만들어. 한 번 출석한 사람 몇 명, 두 번 몇 명. 그러면 이 배열 1이 배열 2 구간 범위에서 몇 번 등장해 이거죠. 야, 식을 넣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것은 없고 이게 빈도수를 구해본다면 빈도수. 그럼 이렇게 구할 범위가 요 부분을 다 구할 거 아닙니까? 야, 범위를 못 잡아. 잡고 제가 면에서 자, 프리퀀시라고 FR만 쳐도 나옵니다. 면에서 그럼 FR 쳐볼게. 그리고 별이를 요걸 잡으면 안 되고 요 각 요소들이 이 구간에 몇 번씩 등장하는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배열이든 콤마 요 구간 야가 배열이 발로 닫고 야는 보정하는 게 없죠. 컨트롤 시프트. 그럼 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배열 1이 배열 2의 각 구간 범위에서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야가 동시로 요렇게 요 구간 그 다음에 야가 동시에 요렇게 이렇게 한 방에 접근해 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배열이든 1 빈도수가 한 개도 없잖아. 2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한 번 등장했네. 1. 3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4는 숫자가 두 개나 있네.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5도 두 개 있죠? 두 번 등장했으니까 2. 여기 여러분들 한 방에 부시되는 거죠. 구할 범위를 잡고 들어가요. 자,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는 텍스트 함수 쓰는 이유가요. 문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 표 1과 표 4를 쓰랬죠. 올라가 볼까요? 표 1은 여러분들 왜 쓰느냐? 업무 달성도의 빈도수를 구할 건데 여기 업무 달성도 점수겠죠. 그럼 업무 달성도에 대한 야가 배열일이고요. 요 배열일의 각각의 요소들, 숫자들이 이 구간 범위에서 몇 번 등하는 이 구간 60부터 69까지거든요. 그 구간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면 끝인데 그 빈도수 구한 뒤에 숫자 뒤에 명자 붙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하면 또 나오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구할 범위를 먼저 찾고 야를 찾고 여기에 셀을 두고 땡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야는 구할 범위를 먼저 찾고 넣어볼까요? 는. 자, 텍스트 함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텍스트 발로 열고요. 자, 인수 자리에 프리퀀시가 들어갑니다. 써볼까요? FR만 칩니다. 프리퀀시 나오죠? 별이는 이걸 잡으면 안 되고 원본표에 있는 범위, 업무 달성도. 그냥 고정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별 넣고 콤마. 별이 구간 옆에 있는 이거죠? J17부터 J20. 요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해, 그죠? 갈로다. 여기 이제 텍스트로 따지면 인수, 콤마. 그 나왔던 값에서 숫자 뒤에 뭐 붙여놨어요? 명자 붙여라. 그 형식이거든요. 쌍따옴 치고 숫자는 0, 0으로 하겠지 않습니까?
이는 형식. 숫자 뒤에 명자 붙이겠다고 말입니다. 갈로 닫고. 이제 끝났죠? 컨트롤, 시프트, 한 방입니다. 야는 여기 가서 이렇게 땡기는 거 아닙니다. 야는 부활범위 잡고 식을 넣어야 돼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식으로는 요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설명이고, 식으로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넣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야는 고정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자동차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하는 고정 알지만은 참조 범위, 아니 구간 범위 요거는 고정이 되는 경우가 시험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만약 여기에 다른 부분도 막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구간 범위대로 땡길 거 아닙니까? 이게 탁구하고 요소이 땡길 거거든요. 그럼 이 구간 범위는 요 땡기는 모양가 따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열만 고정하기도 하고 또는 절대 참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배열이가 고정되는 경우.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고정하는 경우는 없다. 한 경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대여 휴식 다 끝낼 거고요. 참조로 여러분들 오늘이 10일차입니까? 그죠? 10일차 맞죠? 내일은 함수 끝나고 내일 모레부터는 액세스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